미국 남가주에서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으로 물난리에 빠진 반면 서부 워싱턴주에선 초대형 산불로 전소되는 불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등 자연재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으나 사기범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본격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미국민들의 자동차 할부금이 급증하고 있고 연체 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잇는 아메리칸 리전 브리지 등 최악의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공공 예산만으로 재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는 남가주에서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으로 극심한 물난리에 빠진 반면 시애틀이 있는 서부 워싱턴주에선 초대형 산불로 전소되는 불난리를 겪는 대재앙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선 하루에 7인치 내지 13인치 사이의 폭풍우가 몰아쳐 홍수범람, 진흙더미, 산사태로 곳곳이 막혀버린 재난을 겪고 있고 서북미에선 초대형 산불로 3만 5천 에이커를 태우며 가옥과 사업장을 전소시키고 수천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공포가 미국에서도 갈수록 확산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선 극히 드물게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바뀐 힐러리가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며 홍수범람과 산사태, 진흙물결로 곳곳을 덮치고 휩쓸어가는 물난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급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바뀐 힐러리는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하루에 7인치나 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 산악지대에는 11.7인치,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는 13.5인치로 1풋 안팎의 집중폭우를 들이부었습니다. 시속 85마일 안팎의 강풍까지 몰아치며 주요 도로들과 마을들이 홍수범람, 산사태, 진흙물결 등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도 5.1도의 지진까지 발생해 빅1의 공포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60마일 떨어진 오자이라는 지역에서 진도 5.1도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1994년 LA 지역 노슬리지에서 진도 6.7도의 강진이 발생했고 1989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진도 6.9도의 강진으로 60여 명이 사망하는 공포를 겪었습니다. 반면에 불난리로 잿더미가 되는 지역들의 재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이 초대형 산불로 잿더미, 폐허가 된 데 이어 시애틀에 있는 서부 워싱턴주에선 두 곳의 대형 산불이 3만 5천 에이커를 불태우며 가옥과 사업장, 자동차 등을 전소시키고 수천 명을 긴급 대피시키는 불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선 그레이 산불로 1만 에이커를 불태웠고 오레건 로드 산불로 9,2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이 두 곳의 대형 산불로 시뻘건 화염이 집어삼킨 가옥이나 건물들이 앙상한 구조물만 남긴 채 잿더미 폐허로 뒤바뀌었고 수천 명씩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두 곳의 대형 산불은 완전히 진화하지 못하고 있어 불난리가 더욱 번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역사적인 대재앙을 당한 하와이 마우이 섬 초대형 산불에 희생된 사망자들이 114명으로 늘어났으며 아직도 850여 명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최악의 화마 비극은 아직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초대형 산불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하와이 마우이 섬 등 자연재해를 당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으나 사기범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합법적인 모금 기관인지부터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초대형 산불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재앙을 겪고 있는 미국 내 곳곳의 자연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으나 이를 노린 사기범죄자들, 사기 조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하와이 마우이 섬의 주민들을 돕자며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수법을 총동원해 모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금 사기범, 사기 조직들은 널리 알려진 유명 자선단체와 비슷한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모금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무심결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하와이 마우이섬 주민 돕기 성금으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등으로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선단체를 통해 성금을 낼 때에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카드는 보안 조치들을 강화해 이상한 회사나 단체 이름으로 결제하려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일단 거부하고 있어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상한 회사로 카드 사용액을 청구하면 일단 디클라인한 후에 카드 소지자들에게 문자를 통보하고 있어 사기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짜 성금을 모으고 있는 믿을 만한 단체인지를 확인한 후에 성금을 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먼저 방문하도록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을 만한 자선단체를 소개하며 연결시켜주고 있는 웹사이트는 체리티 내비게이트가 있습니다. 체리티 내비게이터.org에 접속하면 맨 상단에 마우이 산불 돕기란이 있고 그것을 누르면 미국 적십자사, 마우이 유나이티드 웨이 등 믿을 수 있는 단체들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이 리스트에서 하나를 선택해 도네이트란을 누르면 즉석에서 성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는 초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라하이나 지역을 잿더미로 초토화시켜 사망자만 해도 114명이나 되는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무려 850명에 달해 희생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의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본격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강하게 맞대응하고 나서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와 같은 3국 다자 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의 연합전선 구축을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본격 강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포위 전략은 중국의 팽창 전략에 맞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포위, 통제, 억압하려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방위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첫째, 한일 양국을 끌어들여 삼각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적인 적개심을 제쳐두고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3국 안보협의 약속에 동참시키는 데 성공해 중국 포위 전략의 한 핵심 축을 구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둘째, 30년 만에 필리핀에 미군 기지를 재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2월 필리핀 내에 있는 기존의 5개 미군 기지에다가 4곳을 추가해 9곳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년 전 상징적인 미군 기지였던 수빅만 해군 기지, 인근 클락 공군 기지 등 기존의 5곳에다가 북부 루손 섬에 해군과 공군 기지 등 3곳, 서부 팔라완 섬에 1곳 등 4곳을 추가했습니다. 미군들은 필리핀에 항구 주둔하는 게 아니라 교대 주둔군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올해 12,000여 명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에 미 해군 공군기지가 가동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가장 먼저 반격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고 서부 팔라완 섬에서는 남중국해 중국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셋째, 65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에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에 대응하는 핵 잠수함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호주는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먼저 미국의 미즈리호급 핵잠수함 3척을 사들인 다음에 미국의 기술 전수와 영국의 지원으로 오커스로 불리는 새로운 호주형 핵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합동으로 일본과 미국의 코앞인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함 11척이나 오키나와 남쪽에서 대만 북동쪽 사이의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중국군은 특히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대만 해협 부근에서 대만 점령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 전략으로 머지않아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라는 군사동맹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제1의 교역 파트너들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스마트하게 행동할 것이며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때문에 역사적 적개심을 언제까지 제쳐두지는 못할 것이므로 미국의 중국 포위망이 허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미국민들의 자동차 할부금도 급증하고 있고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새차 가격이 $2만 이하는 5년 전 12종이나 됐으나 지금은 한 종으로 급감했을 정도로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올랐으며 미국민들의 자동차 할부 금융도 1조 5,800억 달러로 급증했고 2달 이상 연체율은 5.37%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민들의 자동차 할부 금융에도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로 대폭 오르고 있는 겁니다. $2만 이하의 새 차는 5년 전에는 12종이나 됐으나 지금은 미쓰비시 미라지 해치백 1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의 자동차 사랑, 자동차 구입 열기는 식지 않아 대신 자동차 할부 금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에서는 770만 대의 새 차가 판매됐는데 대당 $2만 이하인 미쓰비시 1종은 5,300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만 넘는 새 차들만 해도 32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인들은 새 차를 사려면 42주, 즉 10.5개월의 소득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팬데믹 이전의 33주보다 9주나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새 차일 경우 평균 9.5%의 높은 이자율로 평균 6년의 기간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할부금융 총액은 올 2분기 현재 1조 5,800억 달러로 17조 달러의 가계부채 가운데 12조 달러인 주택무기지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액 총액은 특히 한 분기에 석 달 동안 200억 달러, 1년 동안은 800억 달러나 늘어난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신용카드 사용빚에 이어 자동차 할부금융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매달 내지 못하는 연체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60일 이상 내지 못한 자동차 할부금 연체율은 현재 5.37%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동차 할부금의 60일 이상 연체율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5.03%였다가 2020년에는 3.36%로 급락했고 2021년에는 3%로 추가 하락했으나 2022년 4.89%로 급등했고 올해에는 5.37%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잇는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등 최악의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민관 합작 대신 공공 예산만으로 재추진됩니다. 벨트웨이와 270번 고속도로의 메릴랜드 구간에 교량을 다시 건설하고 유료 도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는 당초 레리 호건 전 주지사 시절 민관 합작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민관 회사의 철회로 웨스무어 현 주지사가 공공 예산만으로 재추진키로 한 겁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경계선에 있는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주변 고속도로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최악의 병목,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0분 거리를 1시간 이상 걸리는 이 정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교량 재건과 유료도로 신설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됩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를 새로 건설하고 4차선 유료도로도 신설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갈 60억 달러 전체를 공공 예산만으로 재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한인 사회인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2017년 민관이 합작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메릴랜드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 카운티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반대와 소송까지 당해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에는 호주의 민간 유료도로 회사가 소송 사태에서 승소할지 불투명하다며 합작을 철회하는 바람에 무산 위기를 맞았다가 웨스무어 신임 주지사가 공공 예산만으로 재추진키로 선회한 것입니다. 호주의 민간 유료도로 관리 회사인 트랜스 어반사는 현재 버지니아에서 60마일 구간의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 추진에 드는 60억 달러 예산 가운데 연방 기금에서 우선 24억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60년 된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를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 신축해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벨트웨이와 270번 고속도로의 메릴랜드 구간에도 한 방향 2차선씩 모두 4차선의 유료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를 유료도로로 연결하게 됩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공공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2031년까지 완공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대표적인 병목 구간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게 됩니다. 웨스모어 주지사는 이와 함께 통근 열차와 급행버스, 자전거 통행 등을 더 많이 확충해 정체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